KCTV 오성수의 이슈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두환 씨의 광주 방문이었겠죠. 네, 근데 정확한 표현은 광주 방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광주 지방법원에 이제 법원에 출두인데요. 네. 전두환 씨가 29년 만에 이제 광주에 와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전 씨는 그 광주에 오기 전에 수차례 이제 법원에 출두를 했어야 됐는데 네. 그때 당시마다 뭐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 네. 또 거동이 불편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아주 신체 건강하게 그렇죠. 아주 당당하게 네. 참여를 했습니다. 네. 뭐 90이라는 나이가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있었는데요. 문제는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는커녕 아주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정치인들은 이런저런 구설에 오르면 또 문제가 되면 가장 영혼 없는 말이지만 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네. 본의가 아니었다. 네. 이런 뭐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두환 씨는 그런 말도 전혀 없었고 네. 오죽했으면 이제 현장에 있는 기자가 광주 시민에게 한 말씀 하십시오. 사과 한 말씀 하십시오. 했더니 이거 왜 이래? 하는 그런 말을 했었었는데 아마 가장 메시지가 가장 유일했던 것으로 대외적으로 보면 네네. 그렇게 좀 내비쳐져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전두환 씨 재판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재판 일정은 이렇습니다. 이제 4월 8일 다음 달이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네네. 다시 말해서 그 이후에 재판을 언제 하겠다 이런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는데요. 네. 이때는 꼭 뭐 출석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두환 씨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요. 네. 그때 이제 다음 일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네. 나오면은 이제 전두환 씨가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두환 씨가 관할 이전 신청, 즉 재판을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하겠다라고 네.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네. 만약에 그것이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이제 광주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서울에서 할 가능성도 큽니다. 아, 네. 그럼 이렇게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최근 그 5.18 망언부터 광주 방문한 전두환 씨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이번 전두환 씨의 이제 광주 재판은 사실 사자 명예훼손이거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 네. 해서 이제 재판이 열렸거든요. 이제 네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5.18과 관련해서 이제 한국당 의원 3명의 어떤 망언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이슈화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판과는 별개로 재판도 중요하지만 전두환 씨 재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제 5.18 진상 규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이제 9월 특별법에 따라서 이미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꾸려졌는데 이제 의원들이 이제 구성이 이제 만들고 있어요. 한국당에서 이제 의원 추천이 3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2명이 이제 적격자가 아니라고 해서 청와대가 이제 반대를 해서 그게 이제 전적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빨리 해결을 해서 5.18 진상 규명 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그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지금 안타깝고 가장 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네,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속한 출범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소식인데요. 지난해 이제 시민 공론화로 다시 추진이 됐던 이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많은 시민들께서 아니 도시철도 2호선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 완공을 하지 이제 아마 그런 의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착공은 이제 조금 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멀리 있는데요. 2호선 공사가 빠르면 올 하반기, 중반기라고 보면 될까 6월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6월에 착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해 이제 공론화위원회에 거쳐서 이제 시민참여단이 결론을 내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주시가 이에 맞게 건설 추진을 이제 속도를 내고 있어서 6월 말 착공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 이제 건설을 다시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좀 진행을 하다가 도중에 이제 멈췄던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이제 진행을 하다가 멈춘 건 맞는데요. 이제 공사 자체를 진행하다 멈춘 것은 아니고요. 이제 실시 설계 용역을 하다가 멈췄거든요. 이제 그 정확한 표현 실시설 용역인데
1단계는 한 80% 정도를 하다가 멈췄고요. 2단계는 한 10%대에서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실시 설계 용역을 이제 재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해 12월 10일인데요. 이제 국토부로부터 이제 기본 계획 승인 변경도 이제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광주시는 이제 1단계 구간의 이제 환경 교통 영향 평가가 이제 마무리되는 대로 이제 정부와 이제 사업비 협의랄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최종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착공부터 개통까지의 시기는 얼마나 좀 걸리고 1단계 구간 노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네, 도시철도 2호선은 1단계, 2단계 이렇게 3단계, 3단계로 나눠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네. 한 4년 정도 이렇게 남았죠. 그리고 순환선 나머지 2단계는 2024년 그 다음에 이제 완공을 하고요. 네. 3단계는 이제 지선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구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네. 2025년에 이제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3년부터 이제 연차적으로 이제 완공을 할 예정인데요. 네네. 우선 착공에 들어가는 1단계 구간 같은 경우에 이제 광주시청에서 출발을 해서요. 네. 뭐 상무역이랄지 이제 풍암동, 봉선동, 이제 남광주역, 그 조선대, 광주역을 교대역을 거쳐서 역까지 약 17km 구간입니다. 네. 이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가 굉장히 좀 만만치가 않은 사업인데 혹시 이렇게 또 진행을 하다가 사업비 때문에 도중에 좀 멈춘다라는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사실 이제 가장 큰 이제 관건이 이제 사업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국비로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럴 개연성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총 사업비가 이제 한 2조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2조 579억, 2조 한 6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중에 네. 국비가 한 1조 2천억 정도 들어가고요. 네. 이제 지방비가 이제 광주 12조, 이제 8천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국비에 전적으로 이제 그 비중이 큰데요. 그래서 광주시는 이제 현재 이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재부와 이제 사업비 협의랄지 또 국토부와 최종 승인을 받아서 4월 공사 발주에 들어가면 이제 6월에 착공하는데 이제 아마 현 단계에서 보면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2호선이 생기게 되면 기존에 있던 1호선 구간과 중간중간에 이제 환승역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 환승역에 대한 기대 효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 서울 지하철도 그렇고 모든 지하철들 이제 환승역에서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붐비고 이제 이제 환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편리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는데 사실 광주는 지금 1호선 단선밖에 없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2호선이 들어서서 어디가 환승이 될까 하는 것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사실 환승역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광주역과 상무역 이렇게 네. 돼 있는데요. 2017년 이제 광주 지하철 역사별 이용객 숫자를 봤더니 남광주역이 두 번째로 많아요. 이제 상무역이 네 번째로 많았는데 네. 약 한 330만 명 연간 이제 300만 명 이 정도 한 것이었는데 네. 사실 환승이 잘 이루어지면 굉장히 이용객들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네. 환승 효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환승하게 되면 훨씬 좀 거리가 줄어들어서 뭐 동구와 남구 이렇게 북구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환승을 해도 네. 뭐 한 30, 40분 정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 전체를. 그래서 이 환승에 따른 기대 효과가 매우 크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제 이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2025년에 완전히 개통이 되면 광주의 도시철도 기능 어떻게 또 획기적으로 좀 개선이 될까요? 네, 일단은 도시 이제 광주에서 뭐 버스랄지 승용차랄지 택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운송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철도에 좀 상당히 수송 분담률이 적은 편입니다. 1호선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네. 현재 지금 한 3% 정도밖에 지금 그 분담 효과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2호선이 정상 운영이 되고 네. 이런 환승 체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시에서는 한 10% 이상, 12%까지 그 수송 분담률, 즉 많은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것이다. 네. 12% 정도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최근 3, 4년 사이에 시내버스는 굉장히 감소세가 좀 뚜렷하거든요. 네네. 도시철도는 지금 1호선만 있어도요. 많은 시민들이 안 타보셔서 그렇지 한 번만 타보신 분들은 굉장히 편리성을 인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2호선이 완공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정상 궤도가 되면 굉장히 아주 환승에 대한 효과 또 어쨌든 도시의 수송 분담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요, 동구가 마련한 동명동 상생협의회 구성을 위한 모임 자리였는데요. 동구가 이렇게 동명동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겠다라고 나선 이유가 뭔가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차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동구가 굉장히 침체해 있다. 굉장히 네.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아주 굉장히 핫플레이스 급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뭐 소음 문제,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이게 네. 대표적인 문제들인데요. 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상인이면 상인, 주민들이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생협의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거시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출범을 할 예정입니다. 네, 요즘 동명동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그야말로 핫플레이스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좀 협의회 구성까지 논의가 된다라는 걸 보면 좀 어느 정도 위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도시는요, 한번 이제 생성했다가 발전을 했다, 쇠퇴했다 이런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광주 동명동이 이제 동구 특히 동명동이 뭐 위기라 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금방 시민들, 소비자들이 외면을 하거든요. 네. 시민 소비자들의 굉장히 이 찾는 이 감각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이 동구청과 또 이 동명동 주민들도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네. 좀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네네. 이제 상생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상생협의회의 구성대로 이 플랜대로 된다면 현재 지금 상승세가 되고 있는 동명동의 어떤 각종 문화, 거리 문화랄지 발전 네네. 문화가 아마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동명동 상생협의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 이분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사실 이게 중요한데요. 이제 상생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도 들어가 있고요. 네. 주민들도 들어가 있고 이제 동구청은 이제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네네.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상인들 입장에서는 임대료 문제입니다. 아니 싼 곳에서 좀 거의 방치된 그런 상가를 이제 어떻게 해서 좀 투자를 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제 고객들이 많거든요. 소비자들이 네. 많다 보니까 이제 주인들이 이제 가격을 많이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소음이나 이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 주차장 문제, 예, 갑자기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몰리다 네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상생협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자문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 하는 게 지금 기본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동명동 상생협의회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핵심적으로 참여할 분들은 일단 주민들하고 이제 상인들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역 활동가들과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가들입니다. 네네. 한 20분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요.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게 이제 그 방금 말한 이제 지역의 활동가들입니다. 네. 사실 이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어느 정도 전문성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참여한 이견, 좀 견해차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으로 보는데요. 네네. 이 사람들을 서로 좀 조율이 된다면 그래 좀 합의가 된다면 아마 네네. 잘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강제성이 없으니까 해결이 될까 싶기도 하지만 어떤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18일 날 이제 이분들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들이 상생협의회가 사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네. 워낙 얽혀 있고 또 복잡하고 또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하나하나 한두 개 정도만 해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을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만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네. 입장만 주장하시면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조금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 양보와 배려의 마음으로 활기차고 또 건강한 도심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